코오롱인더 보고 있는데 저희 유튜브로 함께 전 세계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는데 내가 코오롱인더 보고 있었는데 통하셨네요. 두 분 감사드립니다. 자, 김동섭의 인사이트입니다. 함께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언제 풀리나 싶은데 이번 주부터 김동섭 이사님께서는 이번 주 중요한 구간 이탈하지 않고 상승 턴 쪽에 좀 의견을 주셨잖아요. 오늘 좀 주요한 상황을 좀 포착하고 계신지요? 일단 미국 시장이 예상대로 주봉에서 아랫꼬리가 생깁니다. 근데 이게 생기는 시점에서 이슈가 나오죠. 일단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문우신 재무장관하고 류어 중국 부총리가 이제 만나서 협상 개시 가능성이 이제 시장에 흘러나오죠. 그러면 7월 30일까지 실제로 관세 부과전 협상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시그널로 받아들이는데 그 시점에서 캔들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어제 나온 뉴스인데 미국이 1,000억 불 관세 부과 얘기가 나옵니다. 관세가 아니라 감세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자 감세에 해당되는데 시장을 올리고자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 의지를 재확인하는 상황.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 감세안으로 인해서 시장을 1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올렸는데 또다시 1,000억 불에 대한 감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죠.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여전히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려줘서 투자가들로 하여금 시장의 두려움을 약간 벗어나게 하는 그런 성향을 좀 줬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근래 나스닥 시장 많이 흔들렸죠. 또 나스닥 흔들리면서 같이 흔들렸던 게 뭡니까? 다우죠. 거기에 핵심은 IT 업종들이 실적에 대한 문제. 근데 어저께 IT 업종의 애플이 그걸 방어해 줍니다. 매출이 늘어났다 그러면서. 자, 그러면 지금 시장 상황이 악재가 호재로 다 변화가고 있는 상황이고 악재가 소멸되고 뭐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의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현재 제가 보는 관점이고요. 거기에 따른 국내 시장도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북미 협상, 무역 협상이 이루어진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은 그 영향으로 많이 빠졌던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회귀시킬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미국 시장에서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미국 시장의 강세에 맞는 상대적 강세가 더 많이 나와야 될 거고, 그로 인해서 그동안 미국과의 상관 관계가 굉장히 없었는데 그것이 다시 만나는 상황이 좀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또 한번 보죠. 계속 봐서 나쁠 건 없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시면 다우가 보시면 제가 어저께 선 하나 그어주고 갔죠. 그어줬는데 아랫꼬리가 생겼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서 추세를 연장 간다 그러면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주봉이 힘이 정말 강하다. 특히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악재가 호재로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본다면 이 양봉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 커졌을 때 상단에서 25,700을 돌파하게 되면 일단 26,600 무조건 간다라고 여는 게 맞는 대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도 보시면 월봉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제가 아마 나스닥 보면서 요거 7,400 깨지지 않는다면 이건 뭐 그냥 이격만 넓혀주는 그런 상황일 거다. 막 그런 말씀 드렸는데 어저께 결국 애플이 방어를 해줬어요. 그러면 결국 IT로 인해서 시장의 이제 부담감을 덜어내는 상황이 됐고, 자, 그로 인해서 나스닥 차트는 이제 완성형이 됐다. 그러면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여기서 약간 이번 8월에 약간 눌러줬다가 양봉을 세워주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9월 초에 살짝 밀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추세선이 우상향하는 거를 목표치를 좀 높여가는 그런 전략이 좀 나오지 않을까. 물론 뚫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뚫는 경우는 사실 제가 많이 못 봤습니다. 특히 그 종목들에서는 뚫리는 게 한 10개가 있다면 그중에서 10종목 있다면 그중에서 한 2-3개 정도는 봤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지수로 본다 그러면은 10발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그렇다면 결국 이격을 만들어가면서 목표치를 그런 만들어가는 구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국내 시장하고 연결해서 봅니다. 어저께 한국은행 의사록, 7월 금통위 의사록이 발표가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소수 의견, 이일영 의원의 소수 의견이 있었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리 인상 쪽으로 기울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이 금리 인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잘못하면 시장이 초토화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기가 다른 경기가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오늘 뭐 신문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경기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제 뉴스가 나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의사록의 내용을 보면 그 금통위원은 총재를 제외하고 6명입니다. 합해서 7명이죠. 그래서 보통 총재가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하는데 이 6명 중에 3명, 이희령 의원은 금리 인상을 시사했고요. 2명은 필요성을 제시했고요. 그럼 이제 3명이 남죠. 3명 중에 1명은 중립이고요. 2명은 신중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 거의 100% 기울은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나올 수 있고 이것이 이제 문제는 언제냐에 대한 싸움인데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좀 넘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이 소수 의견이 나오고 난 바로 다음 금통이나 그 다음 금통위는 올립니다. 보통 경우는 그 다음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도 이제 새로운 금통위가 있다면 그 시점이 정말 금리 인상에 상당한 불을 당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물론 물가에 대한 부분, 또 가계부채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가 금리 인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경기에 대한 부분 본다면 만만치만 않다. 결국 한국은행이 정말 판단을 잘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것이 이제 시장에도 악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현재 우리나라 시장의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좋으냐라고 본다면 뭐 경기 회복 국면이다라고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표가 미국은 좋게 나온 상태에서 올라갔고 우리나라는 지표가 약간 꺾어 있는 상태에서 금리를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 회복으로 해석하기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째 이슈 보도록 하죠. 자, 3번째 이슈는 이제 흔들리는 투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거래소나 그다음 코스닥 시장에 1일 거래 대금이요 12조에서 9조로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많이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고 약간 불안한 상황이죠. 또 신용에서도 많이 물량이 줄어들었고요. 이제 이런 부분이 오히려 거꾸로 해석하면 혹시 바닥이 아니겠느냐. 특히 미국 시장에서 좋은 호재가 나오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흔들어주고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의 자리는 나쁘게 해석하기는 좀 이르지 않을까. 오히려 바닥으로 접근하고 시장 대응을 해야 되니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으로 거래소 코스닥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보시면 제 예상대로 양봉이 올라오죠. 일단 5주선 돌파했고요. 하방정에서 확보를 확인시켰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괜찮죠. 어저께 특히 선물에서 외국인의 수급을 보시라고 3만 개 정도 샀다 그랬는데 오늘도 역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올라오고자 의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한번 보죠. 제가 예상했던 차트가 나왔죠. 제가 여기서 아랫꼬리가 나와서 요 60 월선, 주선 위로 올라오는지 그 다음에 여기서 양봉을 세워주는지를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시장이 그동안 글로벌 시장에 소외가 됐었는데 그 소외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는 장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꾸 불현불어 듭니다. 특히 미국이 어느 정도 그 수익률 곡선이 평탄화되는 시점인데 그 시점에서는 항상 최고치를 쳤다라는 과거 데이터를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 한번 기대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7월에 소외됐던 한국 증시, 신흥국뿐 아니라 선진국 증시 모두 통틀어 아마 가장 소외를 받았던 게 아닐까 싶은데 8월에는 그걸 좀 해소하는 구간이 되길 바라며 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